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거부하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일부 야당과 보수단체는 집회를 열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왜 잠을 깨우냐며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교사는 얼굴뼈가 함몰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에 그쳤습니다. 전학 조치가 최고 조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완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을 덮쳤습니다.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암 환자들 사이에서 촉발된 개 구충제 열풍이 사람과 돼지 구충제까지 옮겨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과 보수단체는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미국 역시 우려를 표하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속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게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때문인데 아베 일본 총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결정을 번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여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동의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층에선 지소미아 종료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명분 없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하면 지지층 이탈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다만 실제 종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물밑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네, 이에 대해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에 대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안보공조 파괴로 득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과 중국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반미 선언이라며 치명적인 국익 손상이 뻔한데 계속 밀어붙이면 영원히 조롱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의 열쇠는 일본 정부 주머니에 있다며 청와대 방침을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일 삼각공조 탈퇴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인데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분위기 워싱턴의 김정은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지소미아 종료 후 악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채널을 만난 미국 조야 인사들은 이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악재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try to find out what the differences are and use our diplomatic ability to try to help resolve those because it's in our best interest.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 공조 탈퇴를 사실상 선언한 것이란 논리인데요. 이 탄핵 국면을 덮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할 여지도 더욱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They used our military to defend immensely wealthy nations, subsidizing their welfare states with your money.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통해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폭탄 결정과 같은 보복 조치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서 열린 한미동맹 포럼에서는 올해 말이 시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결국 결렬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동맹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과 지소미아 종료 임박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 데 대해서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7월 한국에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는데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걸까요? 이어서 이남희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134일 만인 어제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 화학소재 기업인 스텔라 케미파의 한국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에 이어 액체 불화수소까지 3개 규제 품목 모두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으로 남아 열렸습니다. 이번 허가는 오는 19일 열리는 세계 무역기구 WTO 2차 한일 양자 협의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수출 심사 과정이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허가를 무작정 미루면 부당한 통제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하다는 겁니다. 일본이 WTO에서 수출 규제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에 성과를 거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불화수소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70%인 스텔라 케미파는 수출 규제 이후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났습니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보수 성향 단체는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누가 가장 아쉬운 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헌법과 인권을 외면하고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했다며 비난하는 구호도 이어졌습니다. 거짓 인권 변호사 문재인 퇴진하라! 트럼프 대통령의 가면을 쓴 집회 참가자는 차량 위에 올라서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호를 외치던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미동맹 강화! 지소미아 유지! 비슷한 시각 인사동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영남지역 중진 의원들 당 안팎에서 용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는 대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저지하겠다며 부산과 울산에서 결의대회를 이어간 자유한국당. 하지만 영남 지역 중진 의원들의 시선은 당원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집중됐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울산의 오선 정가빈 의원은 황 대표의 손을 꼭 잡으며 적극적인 스킨십을 보였고, 부산의 사선 유기진 의원은 황 대표의 수행원을 자처했습니다. 단상에선 극존칭을 사용하며 황 대표를 향한 부회를 이어갑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친히 전국 각지를 다니시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훗날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파 모두가 결집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남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당 안팎에서 용태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공천권을 진 황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불출마 요구를 일축한 겁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에 총선보다 당권 수호에만 골몰한다며 한국당의 쇄신을 요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향한 험지 출마 요구에는 당에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문제는 김무성 의원 살생부는 있다. 네. 네, 2016년 2월이죠. 20대 총선을 2달 앞둔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천 살생부가 존재한다고 해서 여의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맞습니다. 공천 배제 명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도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에게 들었다면서 처음 공개된 건데요. 두 사람은 진실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너 빨리 와라. 그래서 갔더니 공천 배제 이제 명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0명 정도 얘기하면서 대답이 안 거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정의원의 이름도 있다. 하여간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로부터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천과 관련된 문건이나 이런 걸 받은 일이 없고 또 말을 전해드린 바도 없습니다. 들은 사람이 있는데 말했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왜 이제 와서 이 살생부 얘기를 인정하는 건가요? 네, 김무성 의원은 살생부 그거 사실이라고 처음으로 예. 인정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명단을 봤는데요. 비박인 정두원, 김용태 의원은 물론이고 친박이죠. 서청원, 이인재 의원의 이름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헌신적으로 한 사람도 자른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약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명한 이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네, 배신의 정치 바로 유승민 의원을 가리키는 건데요. 네. 김무성 의원은 2016년 2월 이전에 현기환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할매도 퇴임하고 후원 세력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TK는 할매에게 넘겨주시오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그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가리켜서 할매라고 얘기한 건가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매라는 건데요. 네. 김 의원이 안 된다고 했더니 현기환 전 주석이 대구만 넘겨주시오라고 했고 또 안 된다고 했더니 유승민과 그 일당만 넘겨달라고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천 갈등의 시작이라는 게 김무성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완전히 갈라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김무성 의원은 유승민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을 탈당한 29명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네. 그 바른정당 창당대회에서요, 이런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탄생을 큰 소리로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함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꺾기요! 꺾기요! 이 닭 울음소리를 두고도 그때 말이 많았어요. 뭐 박 전 대통령 연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른정당 창당 배경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다. 네. 예. 김무성 의원은 반기문 전 총장에게 미국에 있을 때 밀사를 보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밀사가 대선 끝까지 갈 거냐, 구설수는 클리어하냐고 했더니 반 전 총장이 클리어하고 끝까지 대선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반 전 총장은 귀국한 뒤 바른정당에 입당도 안 했죠. 그리고 정치 입문 20일 만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네, 당시 반 전 총장은 김해안 치킨집에서 평생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모두 사비로 써야 해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는데요. 20일 만에. 예. 네, 김무성 의원은 반 전 총장이 매일
2천만 원씩 돈이 들어간다면서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김 의원 등은 반 전 총장만 바라보고 당시 새누리당을 나왔는데 반 전 총장의 낙마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 셈이 됐고 나중에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인이 사실 그냥 발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는데 김 의원이 지나간 얘기를 들춰내는 데는 어떤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문근혜라더니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된 송금주 의원 얼굴이 보이네요. 네. 문근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합친 말인데요. 네. 두 사람이 비슷하다는 좀 조롱 섞인 말입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수석 대변인이던 송금주 의원은 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로박근혜, 문근혜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까지 걸고 넘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의 아들인 문주정 씨의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이 손 의원을 왜 받아준 걸까요? 네, 민주당은 지난 1월 손 의원의 입당을 거부했다가 네. 10개월 만에 지금 받아준 겁니다. 당시에는 손 의원이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을 비난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손 의원이 공평하게 공천 경쟁에 나서겠다고 해서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손 의원이 입당을 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의석을 하나 더 얻게 됐죠. 네,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시면요. 민주당이 한 석 늘어나서 129석이 됐고요. 네. 한국당은 현재 108석입니다. 호남만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28석 가운데 이제 6석이 됐습니다. 호남에서 가장 의석수가 많은 대한신당에는 밀리지만 네. 바른미래당과는 같아집니다. 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손금주 의원 입당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내세웠던 조 전 장관, 바로 다음 날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했죠.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10차례 사흘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셈인데요. 이 공범 관계인 부부에게 이렇게 무제한 면회를 허용해도 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교사 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면회를 하면서 말맞추게 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조 전 장관 부부는 다른 수용자들의 면회와 똑같이 유리벽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10분 안팎 진행되지만 교도관이 배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접견을 금지했던 검찰이 공범관계인 조 전 장관 부부에겐 잦은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10차례 이상 서울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3일에 한 번 이상 공범관계인 부부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교정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면회 내용을 녹음 녹화하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며 자살 위험 등 특별관리 미결수가 아니면 입회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특혜를 부인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검찰에서 접견 금지 등 조치를 내리지 않는 이상 개인 면회를 막을 수 없고 특혜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왜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직진을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차량은 멈춰서지 않습니다. 후진을 하려 하더라고요. 사람이 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기어 있잖아요. 파킹에 놓고 시동을 제가 껐거든요. 그리고 그 운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주말 대낮에 60살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 술에 취해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도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법률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의결할 예정이고요. 구속 여부는 조사 이후에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 CCTV에는 시민들이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차량을 들어 올리는 모습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오셔서 차를 들자 해가지고 들어서 밑에 있으신 분은 어지고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별 논술이나 면접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지방 수험생들 속타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철도 노조 태업으로 KTX가 지연되는 상황이 속출해 수험생들이 애를 먹었는데요. 20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데 뾰족한 해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열차 지연을 알리는 빨간 글씨가 전광판 곳곳에 떠 있습니다. 기차문이 열리자마자 배낭을 맨 수험생들이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11시 45분까지 KTX 232 열차를 이용하시는 노주 수험생은 입생 여행센터로부터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도노조 태업으로 현재 시각 50분 넘게 지연되는 열차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논술시험이나 면접이 예정된 수험생들은 가슴을 졸였습니다. KTX가 50분 넘게 지연되면서 논술시험을 불과 40분 앞둔 남학생은 부모님과 숨가쁘게 기차역을 빠져나갑니다. 일단은 지연됐다는 거에서 오는 불안감이 상당히 커서 과연 시험을 바로 치러 간다면은 안 떨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되게 많이 걱정돼요. 내일 시험을 대비해 지방에서 미리 올라온 수험생도 있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파업 때문에 시험 시간 늦을까봐 걱정돼서 일찍 올라왔어요. 다른 대학교 시험 치는 애들이 좀 걱정돼요. 오늘은 12개 대학, 내일은 8개 대학 시험이 치러지고 다음 주 주말에도 14개 대학의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수험생을 비롯한 승객들의 불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박영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종종 자랑하던 래퍼 도끼가 한 귀금속 업체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며 고소를 하겠습니다. 한 달치 식대가 1,000만 원이라는 예전 도끼 말대로라면 넉 달치 식대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도끼 측은 해당 업체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 갚지 않은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2005년 데뷔해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온 래퍼 도끼. 힙합 장르의 대표적인 뮤지션으로 떠올랐고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하는 언행으로 더 유명세를 탔습니다. 도끼는 지난달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인 사치생활자 및 고소득자 122명에도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돈 1,000만 원 그 몸에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런 가운데 도끼가 최근 외상으로 귀금속을 샀다가 이 중 일부를 갚지 않아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귀금속 업체는 도끼가 외상으로 구입한 귀금속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끼가 지난해 9월 2억 4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외상으로 가져온 뒤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갚다가 잔금이 4천여만 원 남자 갑자기 연락두절됐다는 겁니다. 도끼 측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귀금속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도끼 측 법률 대리인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돈을 갚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도끼 측은 명예 보호를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뉴스의 뒷얘기를 풀어보는 백브리핑 정책사이버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개, 사람, 돼지까지 구충제가 암에 좋다고 화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 폐암 말기 투병 중이라고 밝힌 개그맨 김철민 씨 최근 저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먼저 한번 보시지요. 폐에서 간으로 전이 됐고 뼈가 지금 상태가 지금 뼈는 전부 다 퍼진 상태고요. 주어진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게 도착을 하게 되면 저는 실제로 바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약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개 구충제였습니다. 미국에서 말기암 환자가 개 구충제를 복용한 지 3개월 만에 완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네, 김철민 씨를 보면 이거 해외 직구로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하죠? 네, 개구충제는 말 그대로 개의 기생충을 없애는 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알에 2, 3만 원 수준으로 그리 비싸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적의 항암제로 소문이 나면서 최근엔 1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10만 원에 내놨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10만 원 팔고 왔더니 제가 없죠. 100만 원 얘기했는데. 예? 100만 원? 그러니까 5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구충제로 그 암을 치료한다던 유튜버가 최근에 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그 자가치유 일기를 쓰던 직장암 4기의 투명인입니다. 네. 안 핀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 구충제를 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밤새 진통제 안 먹고 저도 이분 유튜브를 진짜 구독을 하고 대박이다. 있었거든요. 응원도 보냈고. 한 6차례 정도 저렇게 하면서 많이 나아졌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무 이상 없이 견뎠거든요. 희망을 오일을, 품으시더라고요. 예. 진통제 없이 견뎠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네. 하지만 사흘 전에 결국 숨졌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개 구충제 부작용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 유가족들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개 구충제 때문이 아니라 네. 뇌경색과 폐 손상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의학적 소견입니다. 이게 개한테 쓰는 약인데 사람한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요, 네. 검증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간을 비롯한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혈액이라든가 신경, 간 등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말기 암 환자는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부작용이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수의사회도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의사의 진료를 바탕으로 구충제 처방이나 투약이 이루어져야지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강력 경고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개 구충제가 풍기라서 그런지 요즘에 사람 구충제가 또 인기를 얻었어요. 네, 최근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사람 구충제가 또 하나의 항암제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람 구충제는 물론이고요. 돼지 구충제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11년에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김영태 교수가 쓴 논문 때문입니다. 그거 보시면요. 구충제가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뿐 아니라 난소암 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김 교수는 항암제로 복용하라는 말은 보고서 어디에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항암 치료를 목적으로 구충제를 먹일 경우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충제를 항암 치료 목적으로 고용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심각한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들은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구충제를 찾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예. 심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고 획기적인 일일 거라서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고통스럽고 막막했습니다.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기적 같은 기적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희망찬 일이 되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2, 3만 원 하는 개 구충제를 100만 원에 팔려는 사람 모습 보셨을 텐데요. 네. 적어도 환자들의 이런 절박함을 상술로 악용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네, 구충제 논란 짚어봤습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민들끼리 물건을 나눠 쓰는 공유 경제 실험이 한창입니다. 자전거부터 아이들 장난감까지 품목도 다양한데요. 이 물건을 나누다 보면 요즘 시대에 많이들 사라졌다고 하는 이웃 간의 정도 새록새록 돋아납니다. 그 현장 홍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갈 때 전기자전거를 즐겨 타는 박이부 씨. 아파트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대여 끝.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동리 갈 때에는 늘 이걸 하면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데. 진작에 있으면 좋겠어. 이 아파트엔 공용 전기자전거 세대가 이번 달부터 시범 설치됐습니다. 입주민분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불편함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기분양한 다른 단지, 신규 분양 단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선 어린이 용품을 나눴습니다. 이런 유모차와 장난감 등 200여 개 제품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일주일 단위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대여료를 내야 하는데 같은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해 용품 관리가 수월합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동수와 그다음에 이름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물품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생겨요. 그 반환율도 높고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의 요구와 공유 경제의 장점이 맞물려 아파트 입주 서비스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육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곳. 최근 최악의 물난리가 난 이탈리아의 수상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연일 비가 내리면서 바닷물 수위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산 마르코 광장. 평소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어제부터 전면 폐쇄됐습니다. 연일 큰 비가 내리면서 베네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닷물 수위가 154cm 상승한 겁니다. Tutto retro, tutto buttato via tutto, perché ormai l'acqua è venuta su fino a quanto c'è? Qua 1,80 m.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는 지난 12일에도 수위가 187cm까지 치솟으면서 53년 만에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문화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선 조종사 모자를 쓰고 붉은색 페디큐어를 한 돼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피아노 장난감으로 연주를 하고 승객들과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It's just they've never seen a pig in the airport. She can do tricks like a dog. 릴루라는 이름의 이 돼지는 승객들의 비행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이른바 테라피 동물입니다. 릴루는 세계 최초로 공항에 투입된 테라피 돼지로 알려졌습니다. 돼지 주인은 릴루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즐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 하면 남편만을 위해 살아온 삶을 거부하고 가출을 감행하는 여주인공 노라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원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올곧은 지식인으로 추앙받으며 높은 자리에 오르려를 코앞에 둔 이 남편. 하지만 정작 노라가 위기에 빠지자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비난합니다. 이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대략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부조리에 유독 옳은 소리를 차고 넘치도록 해왔던 존경받던 지식인. 정작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모른다. 아내가 한 일이다. 그래서 말하기조차 구차한 걸까요? 노라의 남편처럼 말이죠. 아는 것은 오로지 검찰개혁뿐이고 말할 줄 아는 곳은 SNS뿐이냐. 한간에 이렇게 꼬집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